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일 교수입니다. 청소년 복지론 12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학생들이죠. 온라인이 사실은 대면 수업보다 듣기가 쉽지 않아요. 편하긴 편하지만 공부를 해도 머리에 팍 이렇게 남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택하셨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청소년 복지 실제 참여를 하겠습니다. 참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12주차 입니다. 진도가 참 알차게 나갔어요. 영상을 찍으니까 진도가 알차게 쫙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오늘은 참여에 대해서 그런 그렇던데. 오늘 참여에 대해서 보거든요. 청소년 참여. 참여는 첫 번째 두 가지. 청소년 여가하고 청소년 우대 두 개 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청소년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 세 파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파트로. 청소년에 대한 시각이 이제 어떤 그 문제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시각에서 이제 전인적 시각으로 점점 바뀌죠. 전인적 시각으로. 그래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여가 그동안은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자치활동 이 정도 청소년 참여 학교 중심 자치활동 그 정도 있다가 1998년 이후에는 이제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인적 성장의 개념으로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여가와 청소년 우대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 부분에서 청소년의 참여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가 부분은 배경과 관련 정책 보고요. 또 우대 부분도 배경과 관련 정책 보고요. 청소년 우대하면 청소년 카드 있죠? 가지고 좀 혜택을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섹션 3은 청소년 정치적 사회적 참여. 이것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실제로 사회적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나, 어떤 제도가 있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섹션 1 청소년 여가 부분을 보죠. 부분을 보면은 책 보세요. 271페이지 보면은 자, 배경 봅시다. 자,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 PYD입니다. PYD에서 Positive Youth Development Perspective. 그래서 요거가 이제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청소년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자,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 그러면 비행기 모드로 하자. 비행기 모드로 했어야 되는데. 비행기보다는 한번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비행기 모드. 데이터랑 이렇게 꺼지는 거. 비행기 모드로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을 한번 봐봅시다. 요거 어떤 것인가 한번 보자. 자, PYD.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청소년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문제 행동을 강조하고 이들의 부정적 측면에 집중해서 그걸 고치는, 바로잡는, 교정하는 이러한 쪽으로 굉장히
많지 중인데 이제는 그 청소년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서 청소년 잠재력 초점을 맞춰가지고 전인적 성장이죠. 그래서 맞춰서 이들을 이제 사회적 자산 그리고 자원으로 바라보고 전인적 성장을 긍정적으로 잘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산은 그런 거 알기 좀 어려운데 자산은 좀 너무 좀 딱딱하죠? 사람을 자산하니까 사회적 자산 뭐 이렇게 얘기인데 이것은 1990년 초 청소년을 바라보는 그런 문제 중심의 접근에서 이제 너무 청소년을 바라는 시각은 문제 중심이다. 또한 전인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비판이 대두됐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 여러 책이 없어요. 추가적으로 더 넣은 겁니다. 자, 봅시다. 청소년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바라보는 기존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능력과 자원을 가진 사회적 구성원인 동시에 성인과 함께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존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라는 게 적극적으로 한 사회 일원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 및 지역사회의 자원 증진을 통해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청소년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걸 막 고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청소년이 전인적으로 발달해서 사회 일원으로서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죠. 이런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책이 없죠. 자, 실버 레이슨하고 레너 이 학자가 두 연구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PYD다.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잠재 역량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꾸 발전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PYD다. 그 다음에 벤슨, 피트만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청소년의 잠재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년들은 다양한 체험,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러니까 때마다 정상적으로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인 사회적, 도덕적, 정서적, 인지적, 직업적 측면의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PYD라고 한다.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이라고 한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 뭐 청소년들 집단이나 청소년 개인이나 우리 자신들을 봐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회 일원으로 그래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청소년 성인 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이거는 청소년 복지에서의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가 자신을 볼 때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 내가 보기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보통은 교육받지 않고 그냥 있어버리면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저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그대로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정서나 문화 정서나 이런 것도 보면 좀 많이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면이 뭐 한글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사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볼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부정적으로. 이거밖에 안 돼. 부정적. 내 문제가 뭐지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 똑같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한 자신도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이걸 줬어. 이런 거죠. 긍정적인 거죠.
똑같아. 그래서 이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잠재 역량을 키우는, 보다 바른 척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렇게 믿고, 예, 그렇게 바라보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체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부정적인 측면.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자신을 막 견책하고 때리고 막, 그러고 나서 튕겨 올라오는 그러한 거. 회개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나는 하나님 함께 하셔. 늘 잘 될 거야. 하고 이런 믿음. 두 가지 부분인데, 근데 이런 긍정적인 게 이제 더 자신을 키우는 데는 되게 중요하다. 긍정이. 물 주는 것 같아요. 물 주는 것 같아요. 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물 주고 양분을 먹고 햇볕을 받으면 자라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물을 줘요. 똑같이. 자신에게도 또 청소년에게도. 이런 거죠, 이런 거.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입니다. 청소년. 온전한 인격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그런 부분들. 이게 바로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이다. 자, 이 긍정적 발달 관점의 발달 지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또 파트로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 긍정적 발달 부분에서 지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6가지 부분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먼저 육시라고 그래요. 육시. 유형성. competence. 그 다음에 성품이죠. 성품. 청소년이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에서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그러한 부분이 6파트다. 유형성, 그 다음에 성품, 캐릭터. 그 다음에 유대, 커넥션. 네 번째는 자신감, confidence. 그 다음에 5번째는 돌봄, caring. 그 다음에 6번째 공헌, contribution. 이것 6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발달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유형성. 유형성. 긍정적 청소년 발달 지표에서 얼마나 발달됐느냐, 그리고 발달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면서 유형성 관점, 유형성. 이것은 뭐냐면, 유형성이란 건 뭐냐면, 청소년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지녔느냐. 이게 유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해해야 되죠. 잘 이해해야 되죠. 이해하는 정도. 또한 그의 효과적으로 환경의 변화,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이끄는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 유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개인마다 유형성이 좀 달라요. 유형성이 좋아야지. 환경을 잘 빨리빨리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자기가 행동하는 그러한 능력, 지식과 기술, 이게 유형성이라고 해요. 유형성. 우리 학생들 중에 유형성이 제일 좋은 학생이 누구인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보세요. 유형성이 제일 좋다. 생각해 보세요. 유형성 알았어요? 유형성이 뭔지?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그에 맞춰서 행동하도록 이끄는 기술과 지식을 얼마나 가져야 이 유형성이냐.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유형성이 제일 좋은 것 같은 학생이 누구인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찍어보세요. 손가락을 하나, 둘, 셋. 왜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겁니다. 이 중에서 상대평가 제일 유형성 있다고 생각하는 거 누구인 것 같아? 이 순간 여러분 유형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유형성에 대해서 일부러 그런 거. 유형성이 누구인 것 같아? 학교에서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형성이 좋다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죠. 근데 내가 이건 학생을 평가하는 거니까 하지 맙시다. 좋게. 니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너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우리미가 완전식이. 누구? 우리 미가 유형성이 좋은 것 같아? 자, 두 번째 성품, 캐릭터. 그렇죠? 정의롭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 성품. 또 다른 유형성이 또 다른 거예요. 유형성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을 빨리빨리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유형성인데,
자, 성품은 정의롭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성품. 자, 성품, 자, 누군지, 자, 이 중에서, 자, 이 성품이 제일 좋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화살표를 가르쳐보세요. 오, 표 많이 받았는데, 예, 오케이. 표를 많이 받았어요. 하은이가 표를 많이 받았어. 오케이. 이게 성품 알았죠? 캐릭터. 올바르고 정의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도. 이게 성품이야, 성품. 그 다음 세 번째, 유대, 커넥션. 다른 사람과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회관계, 성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의 관계도 얼만큼 좋으냐. 이게 유대야, 유대. 관계성, 유대. 자, 유대 알았죠? 자, 이 중에 유대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많은데? 누구야? 민준이? 민준이 한 표야? 민준이 한 표. 은혜 한 표. 현민이 한 표. 하은이가 중요하네. 하은이도 누구한테 표를 안 주겠니? 다 좋다고? 아니 선생님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유대. 이거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신감. 못 잡고 있다. 컨피던스, 자신감. 효과적으로 행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확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확신, 자신감. 뭘 할 때 자신감 갖고 하는 자신감. 자, 이 자신감. 네 번째 자신감. 컨피던스. 자, 이거 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자, 생각해 봅니다. 자신감. 뭐 할 때 보면 자신감 있게 뭐를 하는 사람 누구일까? 자, 화살표를 맞춰보세요. 화살표. 생각해. 누구? 하나, 둘, 셋. 상대평가. 은혜 한 표. 현민이 한 표. 우림이 한 표. 다 한 표씩이네. 다 받았네. 자신감 중요하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돌봄. 남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감각. 이 있냐? 얼마나 있냐? 공감력, 돌봄. 긍휼히 여기서 같이 해주는 돌봄. 자, 이 돌봄 성향이, 자, 누가 제일 많아? 상대평가. 자, 하나, 둘, 셋. 서울이 예상보다. 아니, 일단 거절하겠습니다. 자, 누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돌봄. 우림이요. 우림이 표 받았어? 맨날 뭐만 하면은 알았어요 이러면서 동정한다고요. 그래요? 이 돌봄. 이게 또 청소년 발달 지표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거 이제 여기까지가 5C였는데 하나 더 들어갔어. 공헌, 컨트리뷰션. 그래서 위에 언급된 자질들을 자신의 목적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타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공헌, 헌신, 이제 공헌 이런 거. 예, 공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공헌. 자, 이 공헌 정도가 누가 제일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우들 중에서. 자, 하나, 둘, 셋. 오, 하은이가 이거 두 표나 받았네. 세 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발달했느냐. 국민적으로. 여러분들 다 이런 것도 다 맞추셔야 돼요. 다 맞추셔야 돼요. 나는 몇 점인가 한번 점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중에서 뭐 어떤 게 부족한가. 골고루 다 발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현민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볼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달나라를 간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그래다. 내가 달나라를 간다. 자, 나는 내 목표가 달나라를 가는 거다. 뭐 이런 거다. 내 삶 달나라를. 할 수 있다, 없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 중간 없어? 자, 나는 달나라를 갈 수 있다, 없다. 자, 하나, 둘, 갈 수 있다, 손 한 번. 갈 수 없다, 손 한 번이야. 중간은 없어. 생각해. 자, 갈 수 있다면 갈 수 없다. 자, 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갈 수 없다. 자, 나는 달나라를 갈 수 있다. 손 들어봐.
아, 세 사람. 내려. 두 사람. 없습니다. 자, 없다고 있는 거예요. 자, 민준이 왜 달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한 이유가 있잖아. 아, 그냥 믿음이야? 막연한 믿음이야?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지. 그러면 내가 달나라 갈 수 있는 돈이 있느냐? 벌 수 있느냐? 벌면 되지. 그죠? 그래. 갈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다음에 우리 민은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했어? 뭐든 잘 어? 적응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는 뭐든 잘 잘 적응하는 적응해. 아, 적응해. 난 뭐든지 잘 적응하겠다. 다 생각을 다 하는 거야. 생각을. 아, 나는 어디 가든 뭐든 잘 적응하니까 또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은이. 나라 사람들 그렇지. 이미 간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무지영이 보편화되면 쌍각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목표를 잡고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목표를 잡는 것들은 다 대부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 노력하면 되지. 끝까지 하면 되지.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대부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훨씬 많이 발달을 해요. 훨씬 많이 자기를 쓸 수가 있고. 근데 부정적인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못 써. 다 못 써. 다 못 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10을 줬다. 그럼 그 10을 다 쓰고 가야 되잖아. 준 거니까. 근데 긍정적인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써. 왜? 달나라를 가니까 그러니까 노력하잖아. 돈 벌고 막 하고 노력한다고. 긍정적인 마인드. 근데 부정적이면은 그렇게 못해요. 못해.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못하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긍정적인 말, 청소년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어떤 청소년 발달 지표를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향해서 자꾸 할 수 있다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참여, 다양한 체험할 수 있다. 자꾸 해서 이제 해주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 이건 개인에도 똑같다. 여러분 개인에 똑같이 적용되면 좋다. 자, 청소년에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역량 두 가지입니다. 전인적 성장. 전인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전인적으로. 바로 이 여섯 가지 지표죠? 골고루 다 성장해야 돼. 전인적 성장. Holistic Development. 전인적 성장이다. 실제로는 뭐 여기서 또 사실 여기다가 사실 더 붙이면 영성도 있으면 좋겠죠. 영성은 조화롭게 삶의 삶 전체에 대해서 조화롭게 볼 수 있는 존재 전체에서 조화롭게 볼 수 있는 성향을 주기 때문에 영성이 좋고 전인적 성장. 그 다음에 정체성 함양. Identity Formation. 즉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야.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이 목적으로 세상을 산다. 이런 정체성이야. 난 누구다. 이죠. 정체성. 이거 두 가지. 전인적 성장과 정체성. 이게 굉장히 청소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정체성하면 또 삶의 행복과도 삶의 만족도와도 관계 있어요. 꼭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 있으면 내가 그 정체성 안에서 그 목적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 이게 행복한 거죠. 자, 두 가지가 중요하게 언급된 역량이고, 자. 그러면, 자, 이것들을, 자,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요건.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지금 현재, 첫 번째. 예방과 학업 중심에서 벗어났다. 우리나라 교육이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하는데 예방과 학업 중에서 벗어나서 자꾸 뭐 예방하고 학업 중 그게 아니라 성인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성인기를 맞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가능하도록 하다. 그냥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현재 제공되는 청소년에 제공되는 서비스 위주의 활동을 극복해서 그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만 하는 게 현재 좀 그거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해서 더
청소년을 긍정적으로 발달시켜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더 극복해서 활동을 극복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기 교정, 일시적, 일회성을 극복한 시각적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 프레임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청소년 복지,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데 공간에 있어서 지역사회 장을 확대해야 된다. 즉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장으로 더 넓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에는 학교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냥 지역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시적 일회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된 서비스만 막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청소년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함으로써 긍정적 청소년 발달을 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요건들 고요. 우리 책도 같이 지금 본 거예요. 자, 긍정적 청소년 발달 시점 있습니다. 자, 우리 책 봐보세요. 271페이지. 거기 말이죠. 자, 이제 청소년을 훈육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경향과 인식, 훈육의 대상이야. 경향과 인식과 정책의 변화되어야 될 때가 있다. 즉,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청소년의 요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그래서 역량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 긍정적 청소년 발달 시점에서 중요 언급된 영역을 전인적 성장, 경쟁 정체성 영어를 했고요. 자, 아까 필요한 요건은 선정우, 이영조가 얘기한 겁니다. 네 가지. 알겠죠? 그죠? 자, 이는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우리나라 그렇죠? 교육 환경이나 제공된 서비스 위주의 활동, 제공된 서비스 위주의 거기서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아닌 자발적이고 질적인 여가 활동, 자발적이고 스스로 하는 질 높은 여가 활동,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다. 이 해법을 제시하는 여가 활동. 여가 활동이 자발적이고 질적인 여가 활동이 이러한 역량들을 함양할 수가 있다. 그럼 뭐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는 부분에서 여가 활동, 청소년 여가 활동이 이런 것들을 개발해 줄 수 있다. 그죠? 여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 다양한 경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청소년 여가가 나오는데요. 자,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공부로 어떻게 살아가 되면 내가 뭐가 될까요?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개념이 달라지는 거야. 학업을 얼마나 잘할까, 어떤 사회 일원이 될까, 이런 진로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인간이니까 여가,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20년 전에 20년 전? 20년 전? 25년 전 정도 됐나? 아, 참네. 그러고 보니까 너희 나이네. 야,
내가 우리 대학에서 유럽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유럽 가는데 유럽 이제 돌아다니면서 교육 시절 이렇게 방문하면서 보는데 파리 가서 놀란 게 있어. 파리 그때 25년 전에 여러분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야. 그냥 한 2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열심히 막 향이 막 발전해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막 노력하는 우리나라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잖아. 근데 유럽 가니까 그렇게 안 살아. 딱 6시까지 딱 이래. 그다음부터는 쉬어. 세느강에 딱 해서 음악이 나오고 포크 댄스 춤추고 세느강에서 차 마시고 뭔가 달라. 이거 여가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놀랬어. 다르구나. 근데 너희들은 어쩔지 모르겠어. 나는 아직도 계속 목표 지향적이야. 뭔가 목표를 세워야 되고 이뤄야 되고 해야 되고 막 이렇다고. 근데 이제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가, 쉬는 것, 잘 쉬는 것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저 같아요? 아니면 좀 달라요? 자신의 여가에 대해서 많이 다르지 않아? 다른 것 같아. 여러분들 여가를 남는 시간 어떻게 보내요? 어떻게? 무조건 자야 된다고? 그건 여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25년 전 내가 중고등학교 때나 여러분 때나 좀 바뀐 건 있겠죠. 좀 바뀌었겠지 아무래도 그만큼 또 국민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바뀜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가에 대한 관심은 교육 환경 변화와 맞물립니다. 여가 교육 환경 변화와 맞물린다.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 환경에서 교육의 목표, 교육의 어떤 의미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복한 인간, 정체성 있고 전인적인 그러한 인격을 함양한 정체성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인격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교육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야. 뭔가를 배우게 하고 학습하고 뭔가 사회 일원으로 기능을 하게끔 하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나 어느 정도의 이런 사회성이나 이런 걸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특히나 좋은 대학 가기 위한 뭐 이런 교육들, 학력 유지 이런 교육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교육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돼야 되죠. 잃어버리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2009년에 창의적인 체험 활동도 교육에서 창의적인 활동도 있고 창의적인 교육. 그래서 2012년 비교과 과정 비중이 확대됐어. 비교과. 우리 지금 비교과 하잖아요. 대학도 비교과를 해요 요즘. 학과 전공 말고 그 전공을 받쳐줄 수 있는 비교과. 이런. 2012년에는 그다음에 또한 주 5일제. 2012년이죠. 여러분 언제 태어났죠? 2012년. 주 5일제 수업.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주일만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을 갖다가 쉬는데 놀토, 일토에서 일하는 토요일, 놀토 하다가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쉬게 돼요. 주 5일. 금요일까지 수업하고. 토요일은 이제 자유롭게. 환상적이었죠. 꼭 그런 날이 왔노. 그런 날이 왔어요. 그러면서 청소년 여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됐어요. 놀토 같은 데는 여가를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가 있어?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환경 바로 자유학기제. 이 자유학기제는 뭐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안 치죠? 시험 안 치고 그냥 공부하고 시험 안 쳐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면서 시험 안 치면 자유롭게 이제 프리하게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교육 환경의 변화.
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됐다. 그래서 청소년 여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 삶 전체에 비추어 여가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 청소년이 긍정적 청소년 발달 관점에서 그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하나의 전인적 성장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성장에 미치는 여가의 영향. 일단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가가 이렇게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정체성 함양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여가가 직업 경력 개발과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기능하도록 발전시켜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까지 봤고요. 청소년 여가의 관련 정책.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는 청소년 활동으로 보는 청소년 여가,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 봐주는 거죠. 청소년 여가를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 다 다루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여기 안에서 보는 청소년 여가를 좀 봐봅시다. 먼저 청소년 활동으로 보는 여가를 봐봅시다. 먼저 청소년 활동. 청소년 활동은 뭡니까?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실천적 활동들이 청소년 활동들이에요. 청소년 활동.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청소년 활동을 갖다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 활동 증진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 증진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청소년 활동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수련활동, 자기를 점점점 좋게 만드는 수련활동. 그다음에 교류활동, 다른 사람과 교류활동. 문화활동, 이 세 가지를 다양한 활동을 청소년 활동이라고 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는 그래서 바로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 문화 이렇게 아예 나눴어요. 들어와. 자, 그러면 청소년 수련활동은 우리 책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있죠? 책 보자. 273페이지 봅시다. 그렇죠? 있죠?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진흥법에서는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청소년 활동을 세 가지 영역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교류활동, 서로 교류하는 거,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런 식으로 분류하죠.
청소년 수련 활동을 정리해봅시다. 청소년 수련 활동. 그죠? 청소년 수련 활동은 이란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자발성이 전제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 이게 청소년 수련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이나 품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적 활동이 청소년 수련 활동이다. 이게 정리한 거죠. 여기에는 이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청소년 수련활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 교류활동.